자, 오늘 입시는 어디로 이제 9번째 주제인데, 오늘이 이제 벌써 진행한 지 9주차, 이제 3개월 차에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는 매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뭐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매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예, 저도 이런 거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예, 바빠도 이제 매주 이렇게 1시간씩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딱히 주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예, 저도 좀 한 주 한 주 주제를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아서 그냥 여러모로 궁금한 점? 이제 사람들이 뭐 궁금하고 뭐 커리큘럼 지금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뭐 제 수업 문의를 주셔도 되는데 제 수업 문의는 가급적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고, 예, 오늘 시간에는 그냥 뭐 공부 관련해서 질문한 거 저한테 던져주시면은 제가 그냥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팅창을 그냥 보면서 오늘은 그냥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다가 정리 좀 해놓겠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수학, 과학, KMO, 수리논술, 운동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운동 등등등. 예,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아우, 저도 이런 거 준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궁금한 점은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언쭈님, 방학 주말에 기하 관련 KMO 특강, 방학 주말 관련 KMO 기하 특강이요? 중1이라 첫 내신 시험 때문에 11월에 개강한 특강은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못했어요. 제 수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수업은 방학 때 기하 특강 하는 게 없는데요? 뭐 제 수업은 아닌 것 같고, 예, 다른 학원 뭐 기하 특강 주말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황에 맞게 어떤 걸 듣냐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뭐 KMO를 뭐 어떤 의미로 듣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KMO를 본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냥 기하가 약하면 듣는 거고, 뭐 아니면은 어떤 관점으로 들어도 좋냐면은 뭐 선행을 나가면서 뭐 경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예, 단계에서 기하를 먼저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는 아마 겨울방학 때 기하 특강을 하지 않고 뭐 딴 거 실전 문제 같은 거 특강을 할 것 같아서,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아이언쭈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대부분 화호를 먼저 내년에 도전하라고 하는데, 예, 중1 아이 친구들은 물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이랑, 예, 그냥 본인이 잘하는 거 위주로 먼저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좀 물화에서 우선도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영재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죠? 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 딱 좋다. 자,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물리 올림피아드를 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특히 서울과고 같은 데를 좀 생각을 하면은
무로를 먼저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그냥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올림피아드를 하는 게 영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일반고 가서도 어차피 이 공부가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영재학교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올림피아드 이거를 영재학교에 가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올림피아드는 그냥 뭐 내가 어딜 가든 이과에 도움 되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뭐 물리나 화학 잘하는 거 위주로 먼저 공부하면 되는데, 만일에 올림피아드를 약간 영재학교 가려고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물리 올림피아드를 하는 게 살짝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물화 우선도는 딱히 뭐 영향이 없습니다. 뭐 화학을 먼저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코감기가 낫질 않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옛날 라이브 방 때는 맨날 이렇게 했었었는데 추억이네요, 이것도 이제. 가끔씩은 이렇게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모찌맘님, 맨날 보던 닉네임인데요. 영재고 2차 집필 때 시간이 촉박.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막상 보면은 별로 촉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요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됨.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제 생각인데 시간이 촉박하면요 약간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영재고 시험 쪽은 수능이나 이런 수리 논술이나 이거 달라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면은 합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따로 옮겨 적는 이런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풀 때 바로 답안지에다가 볼펜으로 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냥 최소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하고 답안지에다 쓰는데, 뭐 이제 그러는 건 좀 멍청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습장에다가 풀이를 되게 디테일하게 쓰고 그거를 똑같이 옮겨 적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다.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도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해놔야겠네요.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두루프 소울, 이것도 제 블로그 몇 번 댓글 달아주신 분 같은데. 예, 그 선생님 보시기에 영재고 갈 수 있는지 역량을 볼 수 있는 때 느낌으로 말고 확실히 방향을 정해볼 수 있는 기준을 뭐로 정하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놈의 코감기. 잠깐만요. 몸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몸 상태는 겁나 좋거든요. 근데 자꾸 코가 막히네요.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영재고 갈 수 있는지 역량. 여러분, 영재고 갈 수 있는지 역량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뭐 영재고 가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뭐 올림피아드 전혀 안 하고 영재학교 들어가서 상위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영재고 갈 수 있는지 역량은 딱히 뭐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근데 영재고를 갈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자세? 약간 요거 하나 정도?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친구들은 영재고를 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이런 거. 근데 이런 친구들도 붙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딱 결정 짓지 못하는데, 뭐 물리 조금 건드려보고
화학 조금 건드려보고, 그러니까 뭐 생물도 조금 건드려보고, 뭐 KMO도 조금 건드려보고. 근데 이제 뭐 하나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는 케이스 있죠. 근데 저는 요런 거 하나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뭐 과학고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이 영재학교는 좀 들어가면은 좀 밀도 있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영재학교의 이점은 들어가서 밀도 있는 공부를 하는 대신 그냥 내신만 잘 챙기면은 대학 쉽게 가거든요. 뭐 일반고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재학교의 시선이고, 뭐 영재학교가 훨씬 대학을 쉽게 가는 편이에요. 뭐 내신만 하면 되잖아요. 딴 거 걱정 없이. 그 내신이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요 공부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자세? 왜냐하면은 잘하는 애들하고 좀 부딪히면은 중간에 내신도 망가질 때가 있고, 아니면은 뭐 물리, 요즘 이채비에서 수리 물리 얘기 나오는데 뭐 물리 같은 거 하나가 너무 어려워서 막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올림피아드 할 때는 뭐 조금씩 건드려 봐도 좋겠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못해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만 잘 챙겨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뭐 하나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는 케이스? 요거는 조금 이제 불안하다? 약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붙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딱히 그냥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국어 영어를 너무 못하는 케이스. 저는 이러면 무조건 영재로 가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이걸로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 수학 과학을 잘하냐를 보기보다, 아 얘는 암기 못하고, 예 암기 못하고 국어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실수도 많은 케이스다. 저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그냥 과학고 영재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제가 입시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애들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이게 아니라 암기 못하고 국어 영어 못하는데 실수도 많은 케이스면 너는 과학고 영재고 안 가면은 인생 꼬인다. 약간 이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K모 상이 안 나와서 뭐 영재학교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뭔가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면 좀, 아, 이 길이 맞나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KMO 학원 개강식이 놓쳐서 KMO를 독학하려고 하는데, KMO를 독학이요? 학원 다니세요. 왜 그러세요? 가능한 학원은 좀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오래 다니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뭐 어느 학원을 가도 돼요. 막 완전 1대1 뭐 말도 안 되는 막 소형 학원을 가셔도 되는데, 딱 한 달 정도는 대충 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 그게 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KMO라는 게 단순히 뭐 KMO 1차 문제, 2차 문제 잘 푼다가 KMO 공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좀 웃긴 말인데, 실제로 많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실제 KMO 1, 2차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은데, 이 KMO 공부라는 게 그냥 뭐냐면은 약간 좀 영역별로 체계화된 공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독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KMO는 충분히 독학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겪어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약간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부 KMO는 독학을 했는데, 고등부 KMO는 독학이 그냥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가능합니다. 많아요 이거. 저 학창 시절에 고캠 독학으로 해가지고 국대 후보까지 올라간 형 있어요. 한석원 형이라고, 그 인간 강사 형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그 형이 이제 일반고에서 조기 졸업해가지고 IMO 그 올라갔던 형인데, 근데 이제 고등부 KMO를 독학이 가능한 이유가, 이거는 이제 중캠을 겪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독학이 가능한데, 중캠을 처음부터 독학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 하고 싶은데 너 왜 말리냐 이러면요, 장환 수학도 괜찮긴 한데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독학을 할 수 있는 만한 책이 없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책을 보면은 얘는 좀 학원이랑 곁들여서 보는 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뭘 추천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시험만 잘 보면 된다, 뭐 나는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차라리 그냥 장환수학 보시고 수학경식 콘서트 그냥 이런 걸로 문풀 죽어라 하시면은 오히려 1차 통과하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약간 요 마인드로 가시면은 장환수학 보시고 네, 수학경식 콘서트 죽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질문. KM 학원 다니면서 KM 학원 다니면서 1차 준비로 추가로 보면 좋은 교재.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학 경식 콘서트 1, 2, 뭐 수단 모의고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약간 얘네들이 요즘 KMO보다는 1차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가급적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벌써 실전을 들어가나요? 실전은 좀 나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거를 너무 일찍 들어가면은 오히려 나중에 말립니다. 그 실전 문제 같은 거는요, 최대한 늦게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 하나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좀 머리가 안 쌓여 있는 상태로 그 문제를 접근하면은 나중에 좀 손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아는 상태로 문제를 봐야지 좀 뭐가 보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약간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약간 나중에 오히려 실력이 이렇게 잘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력이 좀 뭐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뭐 이론서 같은 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증명문항 쪽.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점수가 수과학에 비해서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과학고 합격해야죠. 근데 과학고를 합격해야 되는데 과학 중점고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고도 어쨌든 일반고고요. 이 학교는 과학고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고와 경계가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 영어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과학 중점고를 가도 이제 문제죠. 그래서 뭐 과학 중점고를 갈지 아니면 다른 일반고를 갈지는 네, 다시 좀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고, 국어 영어를 지금이라도 빨리 좀 공부를 해놓으셔라. 특히 영어. 저는 약간 경시나 영재고 공부하다가 약간 좀 뭔가 인생이 꼬이는 케이스들은 영어가 안 된 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국어 때문에 뭐가 피해가 가는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고 대부분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를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해두시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요즘엔 과학고 들어가서도 영어를 좀 잘해야 돼서 영어 지금 그냥 시간 날 때 최대한 그냥 빡세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건빵 별사탕님. 건빵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운동할 때 그 벌크업 한다고 건빵에다가 옛날에 막 이상한 짓 해서 먹었었는데 프로틴 같은 거 가루 쏟아가지고 막 섞어 먹고. 자, 어쨌든 갑자기 딴소리 했었는데 KJMO 수상권에 있는 친구들 KMO 공부시켜보면 거의 다 잘합니다. 특히 그 금은상 레벨은
예, 대부분 KMO 들어와서 무리 없이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이 KJMO가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애들을 안 가르치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준비하기 굉장히 좋은 시험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도 않고 예,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론 같은 것도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문제풀이만 잘해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C. KMC 기출은 KMO 준비와 연결성이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뭐 KMO의 좀 쉬운 문항들이 약간 KMC 문제들? 약간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약간 KMC 기출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등 극심화예요. 그러니까 중등의 극심화가 이제 KMO거든요. 근데 KMC는 그냥 중등 극심화라서 약간 중등 수학을 더럽게 어렵게 다지는 용도.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저도 요즘 애들 풀리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예, 그냥 일주일에 한 개년씩 KMO가 워낙 공부가 어려우니까 애들이 좀 뭔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KMC를 좀 딱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나 그죠? 영어는 예, 수능 1등급은 안정적으로 가셔야죠. 안정적으로 가고 이제 그 이상이 되셔야죠. 영어는 많이 해놓으면 많이 해놓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09년생부터 상산고 메리트가 없어졌다. 제가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저도 아는 분들이 이쪽에 업계에 있어가지고 영재고 과학고 쪽에 계시다가 상산고 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로 하기 좀 어렵긴 한데 저도 사실 약간 살짝 동감합니다. 살짝 동감. 이거 갈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러니까 뭐 약간 이쪽 지역에 살면은 아 좋다. 약간 요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살짝 갈 필요가 있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네, 요거는 좀 뭐 이쪽 분들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쪽은 애매한 게 여러분 상산고 시장은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좁아도 너무 좁고요. 약간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라서 분명히 어딜 가서 상담을 받아도 무조건 가는 게 이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독자적으로 입시 기준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은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온라인은 약간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 상상고를 까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이채비에서 가끔 이렇게 댓글 같은 거 해서 이력 확인하고 그 사람 블로그 내역이랑 막 그런 것까지 다 보는데 이렇게 뭐 있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독자적으로 입시 기준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진짜 웃겼는데 그 얼마 전에 대치동 학원 큰 학원 둘이서 상상고 가르치는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그 생방송 중에 그냥 대놓고 그래가지고 그 둘이 싸웠잖아요. 아 저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역시 참 웃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시장 얼마나 넓다고 그 시장에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예 쉽지 않습니다. 이쪽 입시가. 얼마 전에는 저하고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같이 했던 형님이 있는데 그 형이 옛날 천문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구과학을 제일 잘 가르치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 형님인데, 근데 그 형하고는 이제 한 10년을 넘게 알았으니까 그 형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도 알고, 약간 드물게 좀 애들한테 진심인 형님이거든요. 애들한테 되게 진심인 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진짜 좀 이렇게 저도 좀 주변에 강사분들을 좀 가려서 만나는데, 그 형님은 좀 애들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강사분이셔서 괜찮은 분인 걸 아는데, 그리고 그 형이 옛날에 세계 최초로 천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문제 출제 오류를 잡은 분이거든요. 되게 저희 세대에서 전설이신 형님인데, 그 형님을 그 사기꾼이라고 이번에 지목된 학원에서 그 설명회에서 또 그 형님을 대놓고 엄마들한테 그 형 더럽게 못 가르친다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그 얘기 듣고서 좀 서운했는데, 아, 이게 참 이 시장이 좁긴 좁나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선생님인데 형아 같고 좋다고요? 아,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아, 근데 네. 얼마 전에는 제가 얼마 전에 또 온라인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채비 가끔 보면은 그 닉네임이 반띵하자인가? 약간 요 닉네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분이 대단하신 분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또 사실 미리 연락을 해서 대치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형 그 동생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이 동생도 되게 나중에 뜰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인드나. 예, 뭐 아무튼 저도 좀 주변에 이렇게 좀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편인데, 이렇게 너무 돈돈하는 사람들은 좀 피하고, 이렇게 좀 가식적일지어도 약간 좀 애들 생각하는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동생이나 형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그로를 잘 끄니까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저도 확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나 그 형님들 보면은 누가 뭐라고 확 해도 막 속으로 막 속상해하고 어떻게 하는 걸 모르니까, 좀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서운한 것 같아요. 그 학원들한테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죠, 근데? 상상고 얘기하다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좀 저도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시를 분석을 했을 때는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입시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갈 필요가 별로 없는 학원이긴 해요. 학교긴 한데, 근데 이제 갔을 때 뛰어난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뛰어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정시 같은 수능 같은 거 준비했을 때 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파워가 있는 비평준화 학교인데 과연 입시가 자기네들이 안 좋은 거를 가만히 참고 넘어갈까? 분명히 뭔가 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자, 아무튼 여러 가지의 결론은 그겁니다. 좀 이거 듣는 학원 관계자분들도 많을 텐데, 예, 가뜩이나 좁은 시장에서 서로 누군지 다 아는데 자꾸 좀 서로 욕하지 말자. 자, 그래서 올림피아드의 수학의 지름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초급, 중급 몇 학년부터 공부하는 게 좋냐? 저 초급은 완전 초등학교 때? 그냥 재미삼아 보는 용도로 괜찮은데, 초급은 사실 안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초급 볼 바에는, 초급 보늘이 이게 맞나요? 초급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디딤돌 3%나 뭐 그런 책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뭐 수학의 지름길 중급을 보셔도 되는데, 뭐 중급 특강이 있으면 듣고, 만일에 독학용으로 볼 거면 차라리 샘본 초급 중급이 낫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샘본 책이 수학의 지름길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보다는. 근데 요거를 하는 학원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은 좀 불친절한 책이어서 강사가 좀 가르칠 게 있는데 요 샘본 초급이랑 중급 파트는 설명이 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강사 입장에서 어렵게 뭔가 이게 추가적으로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독학용으로 보기에는 이 책이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수학의 지름길 중급은 특강이 있으면 듣고 독학용으로 볼 거면 샘본 초중급을 봐라. 그리고 요 시기는 뭘로 보면 되냐면 제가 봤을 때 KMO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요때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KMO 내용도 들어가 있고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게 책이 약간 단원별로 정리가 됐기보다는 좀 뭐 이런 기법이 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책이어서 학년이랑 무관하게 예, KMO 공부 들어가기 전에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인데 저 KMO 2차 입상하려면 수상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냐? 뭐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으면 저도 듣고 싶은데 기하 좋아한다고요? 뭐 기하 좋아하면은 뭐 기하 안정적으로 맞춰도 두 개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조합 한 개 맞추고 예, 왜냐하면은 조합이 두 개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조합이 두 개인데 한 개는 못 맞춰요, 여러분. 웬만하면. 조합 한 개 맞추고 뭐 대수나 정수 한 개씩 풀면 금상 받는데요. 예, 뭐 딱히 전략은 없습니다. KM 2차 뭐 전략이 있기보다는 근데 이제 KM 2차에서 좀 상을 쉽게 타려면은 기하를 안정적으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요 기하는 난이도가 높아 봐야 한계가 있어요. 중등부 KM 2차에서는. 예, 그래서 기하는 좀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중등부에서는 두 개를 다 맞추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조합을 버리시는 게 나아요. 네, 조합은 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시점에서 조합이 안 되면은 KMO 2차 기준으로 조합을 잠깐 빼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KMO 2차 준비할 때는 조합을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 영재고 입시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합이 잘 안 되면은 그냥 조합을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약간 본인이 잘하는 거 위주로 지금 하는 게 더 좋아요. 본인이 잘하는 영역 위주로 지금 시점에서는 공부하는 걸 추천. 약간 영재고하고 딴판이죠. 영재고 입시는 좀 못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KMO 2차나 뭐 이런 거는 좀 잘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상은 더 하기 쉽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선생님, 연세대 논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전 제 시험은 안 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문제 자체에 그렇게 타격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시험에 대해서 불공정성이 있었지만 그 시험의 불공정성 있죠. 요거는 사실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약간 문제들에서 오류가 애초에 매년 조금씩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야, 너넨 유두리도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좀 주장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터질 게 터졌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돈만 받고 예, 책임은 안 지려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이 학생들이랑 또 자존심 싸움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부터 느낀 건데 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한 걸 인정해도 절대로 제 시험은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 학교가 완전 이번 올해의 운영은 되게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시험은 좀 무리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막 엄청나게 지장이 있진 않았어서 뭐 문제가 합격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들이 슬쩍 봤다는 그 1번 문제도 1번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좀 노가다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도 그냥 경우의 수 같이 하나하나 세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건 좀 계산력 테스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제 시험은 안 볼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O 7월. KMO 7월에 했다. 평기야 해야 되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하면 좋다지 필수는 아님.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뭐지? 평기하고요. 평기야, 지중상 이런 거는 약간 KMO 내용은 맞거든요. 근데 KMO 전에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론을 배우기 전에 이 사고 방식을 획득하는 용도?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이론 같은 걸 배우고 그 다음 평기야를 공부하는 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 평소보다 사람이 많네요. 60명. 네. 각 잡고 준비해 올 때는 별로 안 들으면서 이렇게 할 때는 또 좀 들으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려고 한다기보다 근본적인 수학 실력. 여러분 좋아요나 좀 눌러주십시오. 근본적인 수학 실력이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KMO 준비하려고 하는데 중등 KMO 어느 정도 하고 고등 KMO 넘어가야 되나요? 최소 중등 KMO 2차 은상 정도는 나와야 고등 KMO로 넘어가시는 게 수순에는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안 그런데 그 재작년이나 한 재재작년 2, 3년 전에 여러 학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고등 KMO 붐이 불었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고등 KMO 붐이 불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 막 2차 장려, 뭐 동상 나온 애들도 전부 KMO 고등을 한번 애들을 시켰었어요. 학원들에서. 갑자기 막 치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학원들마다. 근데 이랬는데 다들 결과가 애매모호 약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등 KM은 2차 은상 정도는 나와야 고등 KM으로 넘어가시는 게 수순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면은 중등 KMO보다 고등 KMO가 1차 통과하기는 더 쉬워요. 커트라인이 좀 낮거든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낮으면은 실수의 요소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캠은 오히려 1차를 애들이 좀 잘 통과하니까 근데 이제 고캠 2차하고 중캠 2차는 그 난이도가 못해도 한 5배 이상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캠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고 그 다음 고캠을 들어가는 게 훨씬 맞죠. 진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주제에 제한이 없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역시 여기서 한번 다시 깨닫습니다. 그동안 주제가 이상했구나. 자, 한과형 지망하고 있는 학생, 초6 학생, KMO 준비가 2차에 도움이 되냐? 네, 도움 됩니다. 네, KMO는요, KMO 공부는 일반고든 자사고든 과학고든 다 도움이 돼요. 왜냐? 역량 때문에. 근데 그 역량을 떠나서
그냥 공부 자체만으로도 그 내용 그대로 영재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조심하셔야죠. 뭐 KMO 성적이 안 나왔다 해서 영재고 떨어지겠다. 이건 아닙니다. 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KMO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뭐 모든 학생들이 상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준비 기간에 비해 상이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리고 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도 느끼지만 이 KMO 이 고입 시장 진짜 이 고입 시장 있죠. 고입 시장. 약간 여기는 그 이른바 야인 시대입니다. 예, 거의 그 정글이에요, 정글. 어떤 정글이냐면 그 모든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 기준엔 그래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아, 학원들이 다 DB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돈 주고 팔던데요? 예, 여러분, 그 고입 시장은 진짜 야인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KMO 시장은 더더욱 더 야인 시대거든요. 정글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시고. 참 좋은 선생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2, 3년 전에 한 3년 전 뭐 그때만 해도 영재고 시장이 KMO 시장이 되게 좀 더러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요즘에는 KMO나 영재고 시장에서 안 좋은 학원을 찾으라 하면은 옛날엔 대치동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좀 뭔가 옛날에는 좀 지나치게 과열됐었는데 약간 과열이 좀 꺾이니까 오히려 좀 더 나은 느낌? 요즘에는 막 영재고 과학고 간다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다들 제대로 하는 느낌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좀 떠나갈 사람들이 이미 떠나간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학원을 다녀도 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쌤 수업 듣고 있는데 누구죠? 처음 본 닉네임인데? 기하를 자신 없어하고 정수보다 조합보다 정수를 좋아해요. 지금 시점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기하 위주로 하라고 해야 할지 그냥 정수 조합 위주로 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2차 수업이요? 어, 그 제가 올린 거 정수 그 답안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많이 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하고 근데 기하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남은 시간 그 제가 오늘 다 이제 못 만들었는데 제가 답지 추가해서 좀 올려드릴 거거든요. 기하하고 같이 해서 그거 그 기하는 좀 버리면 안 돼요. 기하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 2차에서는 그래서 네, 좀 기하하고 정수 둘 다 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수도 사실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요즘 추세에서 정수 한 문제가 좀 적당히를 모르고 미친 듯한 고난이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못 풀어요. 요즘에 정수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를. 그래서 오히려 정수를 잘하는 게 메리트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기하는 중캠에서 별로 어렵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하 좀 많이 하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내일 오전 중에 내일 저녁 수업하기 전에는 올려드릴게요. 제가 내일 어차피 내일 저녁에 수업 들으시니까 그때 제가 좀 얘기 좀 해놓겠습니다. 뭐 좀 보라고. K진희님 애가 중캠 2차 두 문제. K진희님도 재학생 아닌가요?
아, 연재군요. 어머님 여기 그 다른 분들 보셔가지고 이름은 네. 그 K진님도 제 학생인데 애가 중캠 2차 두 문제만 풀어도 상 나온다. 두 문제만 풀어도 상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동상까지도 나왔는데 한 장려 정도? 근데 이제 의문인 게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약간 요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K진희님 그 아드님 누군지 아는데 그 저한테 풀이 보내주는 아드님이잖아요. 그 오히려 요즘에 기한은 좀 해가지고 예 약간 막판 와서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저 얼마 전에 문자로 좀 너 갑자기 기아 잘한다 했거든요. 뭐 좀 그냥 뭐 관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빼고는 정답이 없어가지고 네 내일 수업 때 들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요즘 애들이 실시간 수업을 안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수업할 때 약간 벽 보고 하는 느낌이라 쉽지 않습니다. 자 열심히 하라고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오답을 달달 외울 정도로 복습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공부 마인드라서 뭔가 교과서적인 대답을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데 그 공부는 약간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학생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 학생 중에 영재학교 과학고 다 떨어지고 이제 일반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친구를 뭐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좀 이렇게 애정이 있던 친구라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근황을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같은 경우도 걱정이 뭐였냐면은 계산 실수가 심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집중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저하고 똑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 때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문제 풀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한 10년 전에 차였던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막 갑자기 막 올드보이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 문제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버워치에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나를 죽인 그 친구가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3번을 풀고 있는데 막 갑자기 1번 문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ADHD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 실수도 심한데 그런 게 좀 컸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물론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고쳤거든요. 이 거의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갔는데 그냥 실력을 올리면 돼요. 그냥 본인 스타일로 본인 스타일이 어쨌든 간에 그냥 실력을 많이 올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지금도 집중을 못하지만 풀긴 해요. 계산 실수가 심한데 빨리 풀어서 금방 검산을 해서 고쳐요. 저는 그래서 극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공부를 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는 약간 좀 그 케이스가 많아요. 그 이해도는 높은데 적용이 떨어지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대충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책이 또 있는데 첫 번째 해결책은 이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해결책인데 그냥 실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적용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는 애들을 첫 번째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요. 이해도가 높은데 적용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해도를 끝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떨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약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해도를 끝까지 키우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렵고 어렵게를 계속 어렵게 가요. 그래서 그 적용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값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5단계를 이해를 하는데 3단계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 2, 3단계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극복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더 좋아해요.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를 바라볼 때는 이 5단계하고 3단계하고는 2단계 차이가 나서 적용이 안 된 거지만 8단계하고 3단계를 봤을 때는 요 사이에 5단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지금 중2라서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닥쳤을 때는 1번의 경우는 오히려 좀 부작용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풀리면은 또 답지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적용력이 안 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어려운 책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뭐 답지를 좀 최대한 읽어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답지를 전체적으로 쫙 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 어머님이 전달해 주시지 말고 그 나중에 학생한테 요 파트를 좀 들으라고 해주면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인 파트가 특히 어디냐면은 기하입니다. 기하가 요 파트가 좀 세요. 참고로 실전 문제 많이 풀면서 적용력을 키워야 되는 파트는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기하 쪽 공부법이고, 그 다음에 정수 대수는 뭐 둘 중에 뭐를 해도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계산 실수도 실력이다. 아,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3 더하기 2 가끔씩 문제 풀다가 4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아, 그거를 가지고 실력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인 문제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ADHD가 있었던 거고, 예, 계산 실수는 실력이랑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좀 해결책이 확실히 세워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를 막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 주제에서 좀 길어졌는데, KMO 학원 중간중간 체크. 중간중간 체크라. 애매한데요? 뭐 학원을 다니시면은 저는 뭐 상관없어서 그랬는데 학원 선생님한테 가끔 전화하기? 예, 약간 이 정도? 상담실장 말고, 아니 상담실장님 말고 뭐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실장님들은 이 실전, 이 영업을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뭐 얼마든지 말을 좀 이렇게 지어내실 수도 있고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은 예, 그래도 좀 솔직하게 대부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가끔 전화하기? 이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뭐 제 수업 듣는 분들도 요거 듣고 있으면 자주 연락 주세요. 가끔씩 저한테 연락할 때 죄송합니다. 누구 어머님, 너 누구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문자 드렸습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는 약간 이런 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저한테 돈 주고 배우면서 제가 공짜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돈 내고 배우시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공손하게 하시지? 약간 속으로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학원 다닐 때 어쨌든 돈 내고 다니는 거니까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뭐 전화가 좀 실례가 되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뭐 물어보면 되죠. 저는 그게 체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는 최근에 아닙니다. 제가 최근이라고 하면 또 오해할까 봐 예전에 예. 예전이에요. 작년 아닙니다. 예.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는 애들 가르칠 때 못하는 애들한테는 상담 돌리지 말라고 원장이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애들이 나가니까 그거를 상담 전화를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옛날이에요, 옛날. 저 군대도 가기 전입니다. 그때가 22살인가 그랬는데 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원 선생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심화 문제는 잘 푸는데 항상 시험을 볼 때 성적이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아마 뭐 지금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시험을 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봐도 성적이 안 나올걸요? 아마 지금 시험을 봐도? 근데 그게 약간 좀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시험 시간에 좀 떠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공부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가볍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풀 집중이 오히려 문제가 안 풀려요. 저도 이제 집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설거지 같은 거 하면서 문제 풀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좀 청소를 해요. 차라리 좀 청소를 하면서 약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집에서 혼자 그러면서 문제 푸는 스타일이어서 실제로 근데 딱 각 잡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막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평소에 실력보다 안 나오는 케이스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험을 보는 게 좀 중요한 느낌? 네,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벌써 1시간이 지나가네요. 대치에서 영과고 목표로 한다면 남중이랑 공학 별 차이 없을까요? 아이는 완전히 순한 남아이고 체격이 작은데 성격이나 체력 떠나 그냥 공부만 봤을 때 좀 더 나은 환경? 저는 무조건 공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특히 이과생들에게는 무조건 남녀 공학이 맞다고 봐요. 저 그래서 휘문고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니, 저는 가급적 무조건 남녀 공학을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어느 정도 좀 재미를 찾을 것도 있고 그 사실 저도 어릴 때 좀 이랬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여자랑 말을 안 섞어 보면은 나이 먹어서 이게 공부만 하는 게 인생이 아닌데 쉽지 않아요. 예. 이 영재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랑 약간 말을 못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예, 그래서 저는 남중은 되게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남녀공학. 남중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옳지 않습니다. 그 흔한 테크트리가 그거잖아요. 휘문고 애들 보면은 남중, 남고, 공대, 군대잖아요. 대학원. 이게 제일 일반적인 이과생 테크트리인데 남중에서 남자만 보고 남고에서 남자만 보고 공대에서 남자만 봤다가 군대 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자랑 말 못 섞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다시 대학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으시려면은 이 애초에 남중을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남녀공학을 가셔야 됩니다. 저도 첫 연애가 27살인가?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자가 한 4명 있었나? 자, 뭐 아무튼 그다음 네.
오답할 때까지 문제까지 다 옮겨 적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뭐 어린 나이에 쉬운 거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별로죠. 문제까지 옮겨 적는 거는 딱히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런 사소한 문제 같은 거는요. 일단은 학생한테 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권유를 한번 해보시고 만일에 그래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면은 그냥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냅두다가 만일에 어떤 시험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라고 딱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는 뭐라고 하시는 게 좋죠. 야, 너 그 맨날 문제만 그렇게 쓰고 어? 야, 문제 푸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공책 이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문제까지 쓰는 게 맞냐? 이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권유를 하시다가 냅두시는 게 낫죠. 여자애가 먼저 말 걸어도 못하나요? 제 친구 중에 그 아직도 모쏠인데 이거 왜 이래? 제 친구 중에 김머시훈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요거를 듣진 않을 텐데 이 친구가 남중, 남고 거기에다가 FK모까지 했어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도 공대를 갔습니다. 공대를 갔는데 거기에다가 군대도 GOP라고 뭐 포병 강원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해서 대학원 갔거든요. 지금 박사학위 중인데 거기에 지금은 카이스트 있는 걸로 아는데 카이스트 있을 거예요. 여기 다 남자거든요. 근데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성신여대 쪽에 신발 매장을 갔는데 그 신발 매장한테 가서 신발을 같이 둘이 사러 갔는데 점원한테 발 사이즈 이거 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점원이 이제 좀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애가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애가 나이 그때가 한 30살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그 신발 사이즈를 점원한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약간 젊은 여자분이니까 애가 갑자기 말을 떠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되게 무뚝뚝하게 거의 반말 수준으로 뭐 신발 뭐 요거 죄송한데 이거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260 있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친구 보면서 다시 느꼈죠. 아, 남중 남고 공대는 위험하구나.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잘생겼거든요. 키도 한 185에다가 예, 그 대학교 농구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30살 이제 초반인데 지금도 모쏠입니다. 진짜 잘생겼는데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거든요. 초6인데 겨울 12월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끄겠습니다. 초6인데 겨울 12월쯤 고등 들어가려고 내후년 중학교 2학년 선생님 수업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3 때 한과형 볼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근데 과외 선생님이 말하시길 문제를 멀리 보는 거와 논리적이게 하는 건 못하지만 그거 안 돼요. 그 문제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예, 초반에는 논리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풀이 과정 잘 쓰는 거?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초반에는 논리를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제 수업을 떠나서 중2 때부터 예, 그냥 각 잡고 영재고 준비하면은 잘 갑니다. 실제로 영재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친구들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중3 때부터 뭐 1월이어도 그건 좀 시작하는 게 무리긴 한데 뭐 중2 때부터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그 짧게
예, 밀도 있게 공부하냐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맨날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뭐라고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뭐 아무튼 오늘은 좀 그냥 다양한 질문 받으면서 약간 좀 쉬어가는 내용으로 다뤘는데 아무튼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요거를 듣는 실장님들이나 학원분들 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예, 자꾸 학원들끼리 싸우지 말고 예, 좀 본인들 할 거만 우직하게 잘 하고 예, 열심히 살자. 네, 그게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오늘 뭐 제가 타이핑 친 것도 카페하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나중에 요거 들으시면서 뭐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들고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